많은 기대를 받았던 팔콘 앤 윈터 솔저가 공개됐습니다. 영문 제목은 더 팔콘 앤 더 윈터 솔저입니다. 보통은 제목에 더를 붙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히어로 무비에 말이죠. 제목 자체가 우리 모두가 아는 그 팔콘과 윈터 솔저에 대한 내용임을 강조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고요. 처음 등장신이 독특합니다. 다림질하는 팔로 시작하는데 팔콘이 양복을 입고 캡틴의 방패를 수트케이스에 넣어서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캡틴이 방패를 넘겨줄 때 넣어서 줬던 가방입니다. 딱 봐도 캡틴 아메리카 활동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는 캡틴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방패를 주고 캡틴이 물어보죠. How does it feel? Like it's someone else's. 캡틴은 또 말하죠. It isn't. 그리곤 팔콘의 작전 수행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적일 수 있는 단체의 이름이 나오죠. LAF 범죄 조직입니다. 정보장교 한 명이 납치당해서 그를 구해오는 작전이죠. 이 정보장교의 오른쪽 팔에 보시면 소드 마크가 있습니다. 완다비전과 연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군인 토레스가 이 작전을 돕고 있습니다. 납치된 비행기 안에는 프랑스어를 하는 테러 집단이 보입니다. 여기에 반가운 얼굴 한 명이 나오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 나왔던 바트록 더 리퍼가 등장합니다. 아군 장교를 조심스럽게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 리퍼에게 걸리고 맙니다. 그래도 결국 겨우 아군을 구해옵니다. 여기에서 레드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레이저로 문도 열고 총이나 미사일 등의 무기도 쓸 수 있으며 팔콘의 추진력도 높여줍니다. 샘은 뛰어난 스타크 인더스트리급 정비 능력으로 레드윙을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LAF의 정체가 잠깐 나오는데 타노스의 핑거스냅, 분립 이후 5년 동안의 혼란 속에서 돈을 벌어들인 집단입니다. 튀니지에서는 또 이상한 손자국을 남기는 범죄자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데요. 플래그 크래셔라는 이름을 쓴다고 합니다. 도장 깨기 느낌이 나네요. 세상에는 캡틴이 왜 사라졌는지 소문만 무성합니다. 달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전설도 있죠. 다시 첫 장면과 연결됩니다. 팔콘은 워싱턴에 연설을 왔는데요. 가장 위대한 상징을 잃었다고 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죠. 현장에 있던 워머씨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언맨이 아닐까요? 팔콘은 방패를 기증합니다. 워머씨는 행사 후 팔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왜 캡틴 아메리카가 되지 않았냐고 팔콘에게 묻죠. 방패를 받았을 때 내가 아닌 스티브 로저스의 방패여야만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같이 망가진 세상을 고쳐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어머씨는 떠납니다. 어느 호텔에 직장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직장인들이 보입니다. 그리곤 보디가드들이 질비한 곳에서 윈터솔저가 벽을 뚫고 나타나죠. 순식간에 타겟을 없애고 방에 들어가려던 직장인은 윈터솔저의 희생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윈터솔저의 세뇌당한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하이드라의 잔당들을 처리하면서 말이죠. 정신과에 가선 악몽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의사의 집요한 추궁에 결국 이번 주에 했던 일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이 도왔던 하이드라 상원의원을 잡았다고 말이죠. 사실 윈터솔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사면받는 대신에 세 가지 룰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불법도 저질러선 안 되고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아야 하고 더 이상 윈터솔저가 아닌 버키 반주로 살아야죠. 여기서 교차 편집이 나오는데요. 이 룰을 조금씩 어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윈터솔저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고 팔콘인 샘의 연락도 씹은 채 홀로 살아가고 있죠. 계속되는 90년 동안의 임무와 싸움에 지쳐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은 솔직한 마음을 의사에게 말하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의사는 그런 그에게 홀로 지옥에 살지 말고 자유롭게 뭔가 하면서 살라고 말하죠. 하지만 윈터솔저는 이 자유가 뭘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윈터솔저인 버키는 가끔 술을 나눠 마시는 일본 노인이 있습니다. 오늘도 상담 후에 술을 사주며 대화를 나눕니다. 노인은 쓰레기 때문에 이웃과 싸우거나 버키 대신에 웨이트리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해버리는 제멋대로인 노인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사연이 있죠. 끔찍한 사고로 아들을 잃어서 삶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바로 버키가 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윈터 솔저일 때 죽인 희생자의 아버지였습니다. 윈터 솔저는 버키로 살아가면서 세뇌당한 상태로 자신의 한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부를 도우면서 말이죠. 언젠가는 노인에게 사실을 말하겠죠. 사실 완다, 비전,
팔콘, 윈터 솔저 모두 타노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분립 현상으로 사라진 히어로들입니다. 5년의 세계 혼란의 시기에 없어졌던 사람들이죠. 팔콘도 샘으로 돌아와 자신의 누이와 조카를 돌보기 위해 노력하죠. 누이는 과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아버지가 남긴 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일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려고 하죠. 샘은 홀로 5년 동안 모든 것을 지탱한 그녀를 겨우 설득해 은행에 대출을 받자고 합니다. 같은 시기 버키는 데이트하기로 한 웨이트리스를 만나러 옵니다. 올드하지만 로맨틱하게 꽃다발도 준비하죠. 대화를 이어가던 중 아가씨는 아빠 같다며 몇 살이냐고 묻자 버키는 솔직히 106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믿지 않자 장갑에 대해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끼고 다닌다고 하죠. 자, 다음 장면에서 토레스 요원은 계속 스위스에서 작전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수상한 마스크를 받아 대기하죠. 플래그 크래셔 마크입니다. 그때 등장한 범죄자 플래그 크래셔 리더가 돈가방을 들고 같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토레스는 그를 쫓다가 순식간에 당하죠. 이 범죄자도 슈퍼솔저급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래그 크래셔는 범죄자라기보단 집단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샘이 팔콘임을 알아본 은행원은 히어로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도 알 수 없고 5년 동안 수입도 없으니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정부와 계약이 있는데도 말이죠. 서로를 믿을 수 없고 돈도 쉽게 빌리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누이와는 또 싸우고 맙니다. 샘은 싸우던 중 배가 반은 자기 것이니 절대 못 판다고 딱 잘라 말하죠. 근데 배가 정말 고철 수준이네요. 갑자기 엉망이 된 얼굴로 연락이 온 토레스에게 상황 보고를 받던 중 토레스가 질문을 하려고 하자 말을 끊습니다. 토레스는 아마 슈퍼솔저는 아니겠죠? 라는 말을 하려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누이인 사라가 TV를 보라고 말합니다. TV에서는 새로운 영웅을 소개하죠. 샘이 기증한 방패를 손에 들고 새로 디자인한 캡틴 아메리카 유니폼을 입은 새로운 캡틴 아메리카가 나타납니다. 절망하는 샘. 팔콘 앤 윈터 솔저의 전체적인 느낌은 잔잔하게 시작된 완다비전에 비해 액션과 속도감에서 일단 만족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완다비전에 이어 팔콘과 윈터 솔저가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샘의 가족이 안정을 찾고 캡틴 아메리카가 되기로 결정하는 내용, 그리고 버키가 과거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나와 역시 캡틴 아메리카의 정신을 이어가는 과정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